지난해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좀 떠들썩했게 했던 사건입니다. 니코틴 살해라고 해가지고. 근데 서 변호사님, 이 사건이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그렇죠.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살 사건은 한 4번 정도 있은 걸로 제가 아는데 예. 살인 사건은 처음이고요.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자살이에요. 외국에서는 이게 많았어요. 니코틴 예. 살인 사건이. 근데 제가 보기에 직접적으로 니코틴을 몸에 흡입하는 예. 요걸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몸에 주입하는 걸 만약에 그걸 입증했다면 예. 그게 직접 증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살인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제가 이게 방송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직접 간접 증거는 어느 게 우월하다 낫다 이게 아니고 어떤 개념의 문제인데 직접적으로 죽인 증거는 직접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어떤 간접 증거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 이게 이상한 게 혼인신고 부분 예. 또는 이게 재산을 갖다가 처분한 부분 또는 이게 핸드폰을 복원해 보니까 문자에 니코틴 살인인 걸 검색한 부분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한마디로 이게 차고 넘친 거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간접 증거는 한 번 더 추론 과정을 거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판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 보면 이게 살인했을 것이다. 이런 게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유죄로 인정했고 예. 그래서 이게 반성 안 하니까 좀 최고형으로 무기징역으로 둘 다 선고돼 이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이에요. 네.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저 사망한 남편은. 그리고 혼인신고 부분도 상당히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저 사건 처음 나왔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니코틴으로 살해한 것 같다라고 네. 정황상으로는 그때 이미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직접 증거가 안 나오니까 과연 검찰이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이게 좀 문제다. 그때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 최종 선고까지 증명은 안 됐고 하지만 재판부가 볼 때는 이게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정황이라는 것이 바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몸에서 니코틴이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성하고 같이 사는 건데 그 여성은 또 다른 내연남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연남은 그 순수한 그러니까 이 니코틴 원액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 여성하고 남성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는데 네. 그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안에 필체는 돌아가신 분의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니코틴 원액을 산 이 여성의 내연남이 갑자기 거기 증인으로 등장해서 사인을 했다.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112, 119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상조회사 전화해서 바로 처리하고 재산을 처분해버렸다. 예. 이런 식의 정황들이 알려지면서 이거는 직접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니코틴으로 살해했다는 게 증명이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간접 증거가요. 이 사람이 니코틴만 놓은 게 아니고 몸에 수면제 성분 있잖아요. 수면제 성분. 졸피뎀이 나왔죠. 졸피뎀. 예.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간접 증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면제를 먹인 수면 상태에서 얼마든지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큰 간접 증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니코틴을 수사한 법의학자가 서울대 의대 출신 이정빈 교수가 지금은 가천의대 계신데 예. 그분이 박종철 고문치사부터 그 법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우리나라 전남 장흥이 배출한 몇 명 수재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쑤시개로 니코틴을 40~50배를 희석해서 이쑤시개로 찍어서 혓바닥에 됐는데 구토하고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독하고서 이거를 실험하면서 그 병원에서 대형 견을 사태 개를 예. 시험하려고. 근데 개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를 이 피살자에 나온 니코틴의 반의 반을 개한테 대형 견한테 주사했는데 예. 개가 즉사하더래요. 반의 반을 예, 근데 개가 즉사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니코틴 범죄라는 거는 사실 흔치 않았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상세 보도하는 것도 사실은 요새 살인 영화도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든지 예. VIP 많이 나와서 이거 그 이쑤시개 얘기를 안 하셨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예. 그만큼 니코틴이 엄청 강한 독성을 가진 그런 알겠습니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연남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또 돈이 한 1억 원 정도가 내연남한테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아까 여러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도 있지만 또 다른 정황 중에 하나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었나 봐요. 예. 아파트까지 해서 그걸 부인이 팔아서 사망하자마자 팔아가지고 그 돈의 1억을 내연남한테 건네줬고요. 또 내연남이 뭘 했냐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결혼 두 사람이 6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사실혼 관계였어요. 예. 동거를 했었죠. 그런데 사망하기 2달 전에 혼인신고를 해요. 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몰래 했다고 봐야 그것도 되는 남편 거죠. 몰래 예. 하고 거기에 증인으로 누가 서명을 하면 내연남이 서명을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내연남이 거기에 두 사람 결혼한 걸 증인으로 쓴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며요. 기분 예. 나쁘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해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사망하자마자 처음에는 부검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부검을 거부했단 말은 뭔가 부검을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 거부한 것 같고 또 10억 정도 재산을 팔아서 1억을 내연남한테 건네주고 또 남편의 직장의 퇴직금 그다음에 보험금까지 다 받아 챙겼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우연히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면 예. 슬픈 마음에 그런 것까지 챙길 여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한테 뭐 장례, 빈소도 아예 만들지도 않았고요. 예.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사망한 사실 자체를. 그거는 뭔가 숨기고 싶었다는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니코틴이 어떻게 주입이 됐고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충분히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예. 살해라고 보고 결정을 예. 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박유천 씨, 가수 박유천 씨가 하정편을 결혼을 이번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돌연 연기를 한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결혼을 9월 22일 날로 예정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혼식을 완전히 비공개로 할 것이다. 그래서 날짜라든가 장소라든가 전혀 알리지 않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미리 예정됐던 것보다는 나중에 할 것으로 보인다. 예. 여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비공개로 해도 되는 것인데 아예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 이유가 그게 이제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 예. 보도가 나오게 되기 직전에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그 박유천 씨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그 상대편, 그러니까 애초에 박유천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예. 그 여성. 근데 그 여성한테 박유천 씨가 역으로 무고를 걸었죠. 당신이 나한테 지금 누명을 그랬죠. 씌웠다고. 예. 근데 그 여성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여성의 2심 선고 날짜가 21일. 지금 결혼 예정일이 22일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그 여성의 선고 날짜는 21일이고 그 여성이 공언하기를 나는 21일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릴 것이다. 이렇게 예. 말을 했는데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금 결혼식 연기 이야기가 예. 나온 겁니다. 참 이 사건이 복잡한데 이 박유천 씨와 관련된 여성 중에 두 번째 여성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여성이요. 성폭행도 아니라고 재판부가 봤고 무고도 아니라고 봤었어요. 저게 그 대부분이에요. 예. 대부분 이게 실무적으로 보면 항상 이게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당연히 무죄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폭행을 안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여자도 보통 고소인도 무고도 무죄. 예. 그다음에 성폭행도 무죄되는 게 제가 보기에 거의 90% 이상이고요. 아. 그러면 이게 유죄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아마 이게 박유천 씨도 처음에 고소한 여자는 유죄를 받았죠. 예. 아마 1년 8개월인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공범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말이 예를 들어 옛날 주병진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를 들어 공모를 해가 공범이 있을 때는 서로 카톡을 주고받거나 서로 짜고 이게 협박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범죄가 많이 밝혀지는데 딱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밖에 없으면 서로 말뿐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 사건은 만장일치로 1심에서 무죄됐거든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예. 따라서 이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거고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근데 옛날 첫 번째 고소건은 아마 황모라고 또 공범이 1년 6개월 또 받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 여성은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데 박유천 씨 쪽에서 계속적으로 모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박유천 씨는 자기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지금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씌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지금 그 여성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의 말이에요. 또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 성관계를 한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 내용을 21일 날 인터뷰에서 함께 얘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결혼식 앞두고 하루 전날 법원에서 피해자와 그러니까 지금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여성과 그 예. 여성의 변호인이 함께 모든 언론사를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관계를 한 뒤 당일 경찰에 신고했던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성관계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박유천 씨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열게 되면 박유천 씨가 결혼 전날 이런 기자회견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결혼식을 연기하고 예. 또 비공개로 하겠다. 제 생각에는 날짜도 안 박힐 것 같아요, 이제는. 괜히 날짜 박혔다가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비공개로 가정들만 모아놓고 날짜도 공개하지 않고 결혼 이후에 아마 날짜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박유천 씨를 연기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여성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유천 씨가 타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도 그렇고 이 결혼할 여성도 그렇고 뭐 날짜가 여기서 쓰여져 예. 있었다면서요? 특히 지금 그 예비 신부 예. 황하나 씨 팔뚝에 0922라고 그 타투가 저 타투인지 뭐 스티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팔뚝에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사진에 찍혔기 때문에 저게 바로 결혼식 날짜를 기념하는 타투를 한 것이 아니냐. 네티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박유천 씨 본인 측에서는 우리는 9월 20일을 못 박아서 홍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저 사진이 나오니까 예. 아 진짜로 9월 20일 말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유천 씨 쪽에서는 그 상대 여성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애초에 9월 20일 말을 한 적도 없고 연기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네티즌들은 아니다. 저 타투를 보아하니 9월 20일 맞는 것 같고 예. 확실히 지금 상대 여성이 막 그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영향을 이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상수 감독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장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전달을 해야 되는가 본데 전달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런 일이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면요. 예. 근데 보통 본인이 이제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 7차례면 이거는 고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가서 안 받으면 예. 메모지를 남겨놔요. 어떻게 그냥 가니까 우체국에 가면 남겨놔니까 메모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궁금해서 알아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게 한두 번 안 되면요. 바로 이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초본을 뗄 수가 있어요. 저게 주민등록 초본도 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예. 아마 이 사건을 이게 재판을 하기 싫으니까 고의로 이게 계속 지연해서 예. 그럼 이게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은 이게 공시송달밖에 없어요. 예. 공시송달은 이제 뭐냐면 이게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고하면 2주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이게 공시송달인데 예. 저는 이게 이혼 사건에서 공시송달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돈 갚을 거 있을 때는 어차피 뭐 갚을 돈이니까 공시송달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혼 사건은 가가지고 이게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위자료도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송달에서 출석 안 하면 본인이 손해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아주 이례적인데 지금 이 정도로 이게 보도될 정도가 되면 예. 이제는 이제 송달 받아가지고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7번이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7번이나 안 받았다는 건 이거 의도적으로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홍상수 씨 부인은 글쎄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예. 홍상수 씨 부인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얘기를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 어떤 뭐 얘기하시는 걸 보면 당연히 남편은 지금 일탈을 하고 있고 언젠간 돌아올 거다. 저런 불장난이 계속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본인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재밌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전 일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럼 예전 일탈이란 말은 예전에 또 일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밝혀지지 예. 않았지만 이런 뉘앙스가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런 일탈이 한 번이 아니고 예전에도 했었는데 돌아온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돌아올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림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그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은 아내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거는 대외적으로 그럴 수 있고 한편으로는 괘씸해서 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 나는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는 거면 합의가 되지만 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남편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랄까요? 윤리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은.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한테 사과하거나 정말 빌거나 이러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상수 씨 입장에서는. 그냥 당당하게 자기는 외부적으로 김민희 씨와 함께 외부 활동도 하고 실제 본인이 이혼하고 싶다는 말도 외부로 흘리고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저게 뭐 입장 바꾸는 홍상수 씨 아내가 만약 저랬다면 홍상수 씨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내가 예. 이혼에 대해서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그냥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함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건 물론 알겠습니다. 저 아내분의 진심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보면 첫 번째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남편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아내가 상당히 불만과 화난 상황이 예.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상수 씨 부인 얘기하고 이 홍상수 김민희 커플의 얘기까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홍상수 감독님은 여기 지금 안 계신가요? 그 감독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김민희 씨하고 어디 있겠어요? 이혼하십니까? 아니요, 저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저희 남편이 이혼한 거지, 지금 그냥 저희한테 이혼 주장 중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남편 돌아오는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스캔들이라는 게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일이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들 얘기하시길래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벌써 3월 달에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근데 부인이 이렇게 버틴다고 한들 재판이 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송달이 됐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예. 제가 보기에 부인이 이제 변호사 선임액을 다투든지 할 텐데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혼이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법이 예. 물론 이게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바람을 피우거나 시부모나 부모를 학대하거나 또 이게 생활비를 안 주고 유기하거나 또 이게 3년 이상 행방불명 예. 이게 법에 딱 사유는 정해져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바람 피운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 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홍상수 감독이 먼저 하는 게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 근데 거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첫째가 바로 조경우처럼 정말 이게 진정으로 사랑해서 살 생각이 아니고 단지 복수심. 예. 이혼해주면 이게 딴 여자하고 사니까 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복수심에서 이혼 안 해주는 경우는 이혼이 허용되고요. 또 이게 두 번째 쌍방이 책임 다 있을 때. 예. 둘 다 바람 피우면 바람 피운 사람도 이혼 청구 돼요. 예. 이 두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 앞에 경우 있잖아요. 저 경우는 이게 물론 저 부인의 마음이 정말 이게 남편을 사랑해서 끝까지 이게 난 이거 못하겠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예. 요즘 이게 판례가 상당히 파탄주의 가깝게 넓게 해석해요. 예. 이 말이 이게 대부분 가정이 파탄되면 실제는 이게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을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최근에 이게 판례 추세이기 때문에 저 정도로 이게 가정이 파탄돼 있으면 저는 이게 이혼이 허용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홍상수 부인 아내는 좋아한다고 했지 내가 내 이혼을 하면 저희가 행복해질까 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은 예. 그래 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좀 예. 이게 오기나 복수심이 안 해주는 경우 있고 그걸 떠나서 이미 사실상 가정은 파탄돼 있잖아요. 예. 이미 다른 김민희 씨나 이게 예. 사랑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요즘 추세가 그게 그런 거죠. 서 변호사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법조계 추세입니까? 법적이 일반적으로 요즘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흘러가는 예. 이게 좀 이혼을 폭넓게 허용해주는 왜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 네. 서 변호사 얘기는 이혼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네. 저는 법 전문이 아니지만 저는 이혼 안 쉽지 받아들일 것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왜냐하면 네. 물론 외국은 파탄주의죠. 파탄 났으면 그걸 인정해요, 외국은. 네. 우리나라는 책임진 사람이 이혼 소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쉬운 말로 해서 방구 낀 사람이 성질 못 내는 법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이 경우가 네, 그런 이 경우는 홍상수 부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공시 송달 그거 안 받은 거, 7번 안 받은 거, 그게 물론 나중에 재판 정해서 약간은 판사가 기분 나빠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자기가 자리에 없었다. 어디 외출했다, 병원에 갔다, 하면 다 면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홍상수 부인한테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김민희 씨랑 같이 어떻게 보면 사랑해서 사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고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줄까요? 오히려 예. 저는 이번 아까 얘기한 니코틴 살인부터 시작해서 홍상수 영화 감독까지 오히려 간통죄를 부활해서 처벌하자는 여론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홍상수 씨가 유명한 영화 감독에다가 지금 또 대학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또 위치나 위상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렇죠. 이런 경우를 섣부르게 재판정에서 그래 너희들 따로 자 좋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판사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은 원래부터 대중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 대중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런 스타일인데 그 이후에 논란의 와중에도 해외 영화제 수많은 영화제에서 그랬죠. 본인 영화를 초청하고 일일이 셀 수도 없는 정도로 많은 영화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순항하는 것 같고 김민희 씨가 특이한데 저분은 예술 영화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대중적인 활동을 연예인. 했던 분이 갑자기 지금 대중의 곁을 떠나서 대중의 화살을 맞고 있으니까 보통 저럴 때 연예인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인데 예. 지금 아직까지는 난 이제 그럼 대중 스타는 그만할 거다 뭐 예술의 길로만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진로를 바꾼 건지 뭐 어떤 신경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요번에 그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했다는 말로 알려진 것이 예전 일탈과 다르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전언으로 이렇게 기자가 취재를 했다는 건데 부인이 직접 한 말은 우리 남편이 좀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은데 이러다 큰 소리 치면서 돌아올 것 같다. 원래 네.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 자체가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부인이 충분히 인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부인의 인터뷰 기사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진 건데 그때 부인이 얘기한 것은 우리 남편은 가정을 잘 지키는 가정적인 남자였는데 그 여성, 저 상대편이 뭐 꼬여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예. 결국 그 첫 번째 인터뷰의 내용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보면 그 같은 김민희 씨를 그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굉장한 악녀로 나오고 홍상수 감독도 굉장히 나쁘게 나와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는데 예. 사실 그게 조금 이쪽 부인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다. 예. 그렇다면 그 기사를 본 홍상수 감독이 그것 때문에 또 불쾌해져서 더 가정으로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바람핀 사람이 잘못하니까 예. 홍상수 감독이 숙여야 되는 건 있는 거고 예. 또 국민들은 홍상수 감독의 부인을 계속 동정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없죠. 한마디만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법적으로 그렇다더라도 판결을 그렇게 내려버리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일 저질러 놓고 그게 그냥 알려지면 그대로 이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혼 신청하면 이혼이 된다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결혼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런 책임은 안 지죠. 조금 살다가 기분 나쁘면 딴 여자하고 바람 피고 그래서 이혼하고 그래도 전혀 책임 안 지고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건데 예. 이런 문제를 판사가 너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판단하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고요. 예. 또 자녀도 많이 낳을 수 있고 예. 국가의 발전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자꾸 해체돼서 이런 상황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남겨진 사람, 홍상수 씨 부인이나 아이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느낄 감정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망을 하셨을 뿐이니까 뭐 판결 서정욱 나면 변호사가 또 패소를 많이 합니다. 판결 나면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신영 씨, 배우 장신영 씨가 이제 열애를 하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글쎄요. 이런 형태도 좀 특이해요. 예, 이제 장신영 씨하고 강경준 씨가 둘이 사귀고 있는데 그 결혼을 안 한 상태죠. 예. 그런데 부부들이 나오는 예능에 이 두 사람이 캐스팅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안 한 상태에서 연애만 하고 부부들 있는데. 나오는 예능에 예. 근데 또 동거도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나이가 두 사람이 34살, 35살 이런 시기여서 오랫동안 4년째 사귀고 있는데 그 정도 사귀면은 이 나이면은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4년째 사귀고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냐.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신영 씨가 나이가 더 위인가 보다, 연상연하인가 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장신영 씨가 워낙 이 데뷔를 일찍 해서 그리고 결혼도 일찍 했었고 예. 이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신영 씨가 나이가 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강경준 씨가 나이가 한 살 더 많고 35, 34살 커플인데 이 커플이 옛날에 우리 상식으로는 벌써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
커플인데 예.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동거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예.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사귀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증이 있는데 곧 TV에서 아마 그 얘기 자신들의 하겠죠. 삶을 뭐 공개할 방송에서. 것 같습니다. 특이해요. 이제 장신영 씨가 11살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도 잘 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아들들이 새로운 그 엄마의 남자 그 배우자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예, 예. 재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아들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죠. 딸은 예. 적응을 잘하는데 아들이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바뀐 거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장신영 씨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장신영 씨가 지금 나이가 이제 34살인데 아들이 11살이니까 23살 했네요. 그렇죠. 20대 예.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이혼한 건데 전국 춘향대회에 나가서 그 입상해서 연예계에 들어왔거든요. 예. 춘향대회에서 뭐 현인가 뭘로 수상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둘이 이번에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같이 뭐 그 SBS 동상이몽 2에 예. 같이 이제 부부들 나누는 프로요. 부부들 프로에 비혼이면서도 그 프로에 처음으로 나온다. 뭐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이 남자가 강경준 씨가 그 새로운 11살짜리 아들하고 예. 굉장히 야구 구경도 가고 예. 제주도 또 여행도 가고 또 곤지암 리조트도 같이 가고 해서 예. 아버지 후보자가 강경준 씨가 아들 후보자를 일단은 매수하는데 상당히 성공했다. 뭐 이래서 아주 바람직하게 그러니까 또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겉으로 생각이 보면 듭니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인데. 그렇죠. 이게 제 주위에도 그 애 딸린 돌싱 여하고요. 예. 그다음에 초남하고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 예. 누구 때문에 이게 결혼 안 해 물어봤더니 여자가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초혼남 남자는 결혼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게 여자 측에서는 한번 이게 이혼의 아픔을 좀 겪었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결혼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예. 이게 오히려 여자 측에서 뭐 자격지심이나 사회적 분위기, 또 이게 시댁 분위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자가 반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경우도 저게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자 장신영 씨가 아이가 있는 경우니까. 또 한 커플이 왜 결혼 소식이 안 들려오느냐 하는 커플이 이제 강수지 씨하고 김국진 씨거든요. 예. 결혼 소식 아직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로 출연하다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돼서 예. 급격히 가까워졌고 작년 8월에 벌써 열애를 인정을 했으니까 1년 넘었네요. 예, 1년 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김국진 씨가 자기 사적인 문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일단 부정하고 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강수지 씨 얘기 나왔을 때 보면 항상 뭔가 이 좋아하는 듯한 웃음을 띠기도 하고 별로 부정도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분들 정도 나이면 서로 마음에 확인이 됐으면 바로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또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예. 뭐 그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최 교수님, 이 커플은 50이 두 분 다 넘었고 맞아요. 결혼을 한 번 갔다 오신 분. 그렇죠. 50대 중년 로맨스? 그렇죠. 이래가지고 화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보면 두 분 다 이혼한 경험이 있으시면서 예. 재혼을 이제 한 건 아니지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박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 요즘 이제 이혼이 그렇게 뭐 많은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글로 다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싱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좋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평생도록 혼자 살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문화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줬다는 데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대부분 아까 서본에서 지적하셨지만 한 번 결혼을 하고 실패하신 분들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을 만났을 때 예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그 결혼의 성큼 이렇게 다가서는데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저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케미도 잘 맞고 또 지금 강수지 씨 같은 경우 딸이 하나 있잖아요. 전 네. 남편 사이에 얻은 그 그렇죠. 딸하고도 네. 김국진 씨가 잘 지내고 있고 또 딸도 김국진 씨를 사귀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이제 뭐 아이가 있든 없든 예전에는 그런 게 다 제한 요소가 돼서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예.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김국진 씨 같은 경우도 강수지 씨를 위해서 백종원 씨한테 가서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왔다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 그 예전에 프로그램에 보면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김국진 씨가. 그런 모습도 보면 참 그 자상한 아빠.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결국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두 분의 저런 만남은 참 보기 좋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혼을 한다는 것이 행복의 크기를 늘려준다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분들은 혼자 산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오래 산 사람들은 그게 또 옆에 낮이나 밤이나 옆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강수지 씨가 자기 딸한테 이미 결혼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다. 원래 자식들한테도 또 부모가 재혼할 때 자식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수지 씨가 딸한테 이미 그 같이 살 수도 있다, 결혼할 수도 있다,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빨리 결혼을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거의 지금 하여튼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결혼 시계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재혼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주변에서 말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최 교수님. 그렇죠. 이게 사실은 나이 차이가 18살인가 그래요. 아내하고. 근데 저분이 이제 임창정 씨가 이혼하면서 이혼하기 전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전 부인이 인터넷 이런 데 SNS에 막 글을 올렸는데 임창정 씨가 아이가 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하얀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전 부인과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셋째 아이가 바람을 피워서 나와서 데려온 아이다. 이렇게 이제 전 부인이 거기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창정 씨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임창정 씨에 대한 루머들이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어요. 임창정 씨의 DNA하고 그 아이의 DNA를 대줘본 결과 북에 목에 다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건 친자가 맞다. 그리고 그 글이 허위였던 허위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DNA 검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 전 부인과 임창정이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루머로부터 벗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죠. 임창정 씨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또 요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과 18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하셔서 이제 4번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보면 임창정 씨도 이제 그 아픔들을 다시 겪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재혼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서 변호사님, 체중이 임창정 씨가 한 10kg 정도가 쪘다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 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 마음이 당연히 결혼하면 편할 거고요. 저는 이게 그 앞에 그걸 잠깐 하나 말씀드렸는데 지나간 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하시죠, 뭐. 아, 그렇게. 다음 이판희 씨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판희 씨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그 이판희 씨 시부모님이 이판희 씨하고 자신들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그러니까 이판희 씨가 마광수 교수 연극, 맞아요. 그 장미여관 그 연극을 할 때 이제 청혼을 받은 거죠, 지금 남편한테. 근데 그때 이제 이판희 씨는 일찍 결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판희 씨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워낙 섹시 코드로 유명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딸린 이혼녀에다가 또 섹시 코드로 너무나 유명해진 그런 사람을 하고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했고 그걸 이제 서성민 씨, 그 이판희 씨 남편이 부모님을 잘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잡았어야 되는데 서성민 씨는 또 그분대로 성격이 있으니까 아마 집을 뛰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했군요. 이제 시부모님하고 단절이 돼가지고 이판희 씨는 서성민 씨하고 이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시부모님한테 용서를 못 받고 있다,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보통 이런 가족들이 보면 그 부모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자식한테 냉정하게 해도 이분들 소식이 TV에 나오면 또 열심히 모니터를 하시고 응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 자식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부모님이 도와주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일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번 추석이나 설날이라도 좀 저 가족의 어떤 화목함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판희 씨가 이번에 마광수 그 교수 자살했을 때 제일 마음 아파했잖아요. 서로 동병상련이 있었던 거죠. 이판희 씨는 우리나라 프레이보이지 표지 그 모델로 돼가지고 첫 모델이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시부모가 지금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마광수 교수도 사실은 즐거운 사람 이래가지고 좀 기존 그
기성의 벽을 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 교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 장미여관으로 뭐 이런 연극도 하는데 이판희 씨가 주연도 했고 마강수 씨가 최근에도 이판희 씨를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돈도 떨어졌으니 즐거운 살아 같이 극으로 좀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데 이번 아까도 그 평론가님 얘기했듯이 추석 때가 좋은 계기니까 시부모들이 혈압을 좀 잘해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조선시대 때 이황, 태계 이황 그분이 그 며느리랑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 중 하나 봉화금 씨가 있었는데 예. 아주 그 사돈한테 태계 이황이 구박을 많이 당했는데 그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며느리가 나중에 유언을 했어요. 예. 나는 남편 옆에 묻지 말고 시아버지 바로 밑에다 묻어라. 그래가지고 퇴계 무덤에 지금 가보면 그 바로 밑에 봉화김 씨 묘가 있어요. 나는 죽어서라도 내 시아버지를 모시겠다. 예. 네, 그럴 정도로 하고 또 퇴계가 또 하나 며느리는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그 시절에 그 권위주의 시절 때 그 며느리를 호적에서 파버려요. 제가 할 수 제가라고? 있게 제가. 그래서 지금 예. 진성희 씨, 퇴계가 진성희 씨거든요. 진성희 씨의 그 며느리가 지금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요새는 이제 시부모들이 먼저 낮은 자세로 베풀어야지 옛날에 프레이보이지 모델하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벽을 싸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남의 가정 사소한 거는 누가 어떻게 압니까마는 지금 이번 추석에 한가위 날 와서 좀 두드려주고 좋은 모습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짧게. 뭐 추석에 그냥 찾아가면 또 박대 받을 것 같고요. 예. 아이가 없잖아요. 두 사람 사이 아직. 그러니까 그 전에 이판희 씨가 낳은 아이는 있지만 손자를 낳으면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